자네, 대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말이 식탁 위로 떨어졌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남편을 향하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생신 자리에서 그 한마디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아버지는 내 남편을 이렇게 대하실까? 정말로 우리의 선택이 틀렸던 걸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예전 결혼이 결정됐을 때 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묻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살짝 내려간 입꼬리, 한 번 더 남편을 훑어보는 시선, 그리고 깊게 내쉬는 한숨까지.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밝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죠.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으시던 분이 그날은 유독 조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웃기만 했어요.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만 행복하면 돼. 아버지는 상관없어.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걱정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것 아닌가? 우리 딸이 고생하는 것 아닐까?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 역시 가끔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억지로 지으신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보증금을 걱정하는 저희를 보시는 눈빛이 씁쓸해 보였어요. 괜찮냐? 한 번은 어머니를 통해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명절이 다가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명절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좀 예민하셔. 너희 오는 것 때문에 계속 뭔가 신경 쓰시는 것 같아. 그때는 단순히 새 식구를 맞는 어색함 정도로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명절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어색해하며 이것저것 도우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그냥 지나쳐 버리셨죠. 아, 됐어. 자네는 쉬고 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어차피 도움이 안 될 테니까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멀뚱히 서 있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였습니다.
삼촌들과 사촌형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일은 어떻게 되고 있나?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요. 시작 단계. 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몇 달 됐는데.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삼촌들도 사촌형들도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집은 언제쯤 마련할 생각인가? 아버지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 작은 소리가 저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아버지 그만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삼촌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농담을 던졌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계획성이 없어서 문제야. 우리 때는 결혼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결혼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남편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유머러스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남편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정말로 우리는 아직 불안정했거든요. 매달 월세를 내는 것도 빠듯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보니 남편이 혼자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도 평소에 잘 안 피우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아버님께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미리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남편이 또 상처받을까봐 말이에요. 첫 명절 이후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삼촌들이 오신다는데 너희도 와서 같이 저녁 먹자. 가족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는 자동으로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날도 역시나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삼촌들과 사촌형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남편만 유독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간단한 인사만 하시고는 곧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마치 남편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형님, 요즘 사업은 어떻게 돼가세요? 삼촌이 아버지께 묻자 아버지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회사 확장 계획, 새로운 투자처, 앞으로의 전망까지. 평소보다 훨씬 목소리도 크고 활기차셨죠.
그러다가 사촌형의 직장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과장 달았다고? 아, 정말. 축하해. 역시 공부 잘한 보람이 있네. 아버지도 함께 기뻐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슬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 표정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삼촌이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네는 뭐 하는 일인가? 남편이 대답하려는 순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아,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 아직 정착을 못했지.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삼촌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직접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다니. 시간이 흘러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 됐어. 자네는 안 도와도 돼.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말씀 같았지만 그 말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으니까 가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계셨어요. 아예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였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이 탔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삼촌들과만 이야기하셨어요. 남편이 중간중간 맞장구를 치려고 해도 아버지는 그냥 흘려들으시는 듯 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먼저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되도록 힘을 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해해.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나름대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야. 남편이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운전하는 남편의 옆모습을 계속 훔쳐봤어요. 평소에는 운전하면서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인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우리가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우는 걸 모르는 척 해줬어요. 그런 배려마저도 고마우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 지내야 하나? 언제까지 남편이 이런 시선을 견뎌야 할까?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환갑이었어요. 어머니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번만큼은 평화롭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남편을 조금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아버지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물을 드릴 때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면서 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기뻐하시는 표정도 없었죠. 대신 삼촌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실 때는 환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어요. 역시 내 동생이야.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준비했노?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다른 가족들과만 이야기하셨어요. 손자 이야기, 조카들 근황, 친구들 소식까지. 남편만 빼고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죠. 그러다가 사촌형이 이직 이야기를 꺼냈어요. 삼촌, 저 이번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래, 어디로? 대기업으로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역시, 그래야지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알아보는 법이야.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정성을 중요시해야 해.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직접적으로 남편을 겨냥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답답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렀을 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우리 남편을 싫어하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고 삼촌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야. 현실이요? 그래, 현실. 너 지금 행복하냐? 솔직히 말해봐. 고생하고 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버지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잖아.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거야. 매일 경제적인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가끔 힘들었고 가끔은 불안했으니까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고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을 향한 미안함, 아버지를 향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혼란스러움까지. 하지만 저희는 사랑하니까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남편이 덧붙인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초라하게 들렸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이야. 특히 결혼 생활은 더더욱 그래.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생신상을 치우고 저희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건 아닐까? 남편과 사랑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말 힘든 건 사실이잖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민이 더 깊어지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 후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어요. 딸아, 빨리 와. 아버지가 큰일 났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급하게 집에 가보니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으셨어요. 그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어머니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믿고 투자했던 사업 파트너가 사기를 쳤다는 거였어요. 회사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 보증까지 서신 상태여서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3억 정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은행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고 법무법인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하라고 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가족을 책임져 오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저희 가족은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장인어른 비, 내가 해결할게. 뭐? 제가 아버님 빚을 정리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하지만 남편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있어. 방법이 있어. 그제서야 남편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작은 IT 프로젝트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 중 하나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였어요. 한 대기업에서 그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기로 했고 추가 개발 계약까지 성사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큰일을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제가 물어보니 남편이 조용히 답했어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아직 아버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내가 무슨 돈으로? 남편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리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한테 그동안 좋은 대우를 받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정말 간단한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인내,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 없던 분이 그렇게 울고 계시는 거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남편에게 하신 첫 번째 사과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님도 저를 걱정해 주신 마음 이해합니다. 딸을 생각하시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남편도 변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남편 정말 잘 만났다. 아버지가 틀렸어. 아버지께서 걱정해 주신 마음도 이해해요. 그래도 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인데 말이야.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사위한테도 너한테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상처를 주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가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 가족이니까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더 이상 걱정하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진짜 가족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